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차시의 주요 용어를 검색해 볼까요? 주어진 용어를 입력란에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이번 차시 학습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도나기 쉬운 어음 판별을 채권관리 비법 노트에 적어보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정리하기 메뉴에서 학습을 마친 후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부도나기 쉬운 어음을 판별할 수 있으며 융통어음과 진성어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부도의 징후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01. 부도나기 쉽다고? 주식회사 채무건은 잘 해결되고 있겠지? 물론이죠. 자꾸 다른 곳에서 받은 어음을 대서하여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타수어음? 네. 그래도 타수어음은 신용이 있다 들었는데요. 글쎄, 이러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봤지. 정말요? 그럼 타수어음 중 융통어음은 부도가 나기 쉽거든. 융통어음이요? 그게 진성어음하고 어떻게 다르죠? 다 알려줄 수는 없지. 고민 좀 하라고. 고민 좀. 알려주려면 끝까지 알려줄 것이지. 융통어음은 뭐고 진성어음하고 뭐가 다르지?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에서 말하는 융통어음이란 어떤 어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사례서와 같이 타소음은 발행인과 배서인 간에 상관없이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받은 융통어음의 경우에 부도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어음은 신용이 취약한 사람끼리 빌려주고 빌려받는 교환어음이거나 유령회사가 발행한 딱지어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러한 어음의 판별 방법을 숙지하여 어음의 부도를 예방해야 합니다. 부도나기 쉬운 어음 발행에 대한 궁금증 하나. 융통어음. 융통어음은 발행인과 채무자 간에 서로 상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진성어음과는 달리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인이 채무자에게 발행해주는 어음을 말하는데 이러한 융통어음이 부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는 이러한 어음을 채권자에게 배서해주게 될 텐데 융통어음은 부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융통어음은 수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융통어음은 어떻게 판별할까요? 첫째, 발행인이 거래처와 거래관계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한 경우는 융통어음입니다. 즉, 발행인은 제과업체인데 거래처는 철판업체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둘째, 발행인과 채무자와의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는 융통어음입니다. 친인척, 친구, 동일지역 업체 간 융통어음을 발행해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어음의 뒤에 자릿수가 2,800만 원 등과 같이 끝자리 없이 발행된 어음은 융통어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이스 02. 배서인이 많다면? 사장님, 이번에는 언제 결제 가능하신 겁니까? 잘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결제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건 지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어음 뭐지? 배서인이 8명이나?
배서인이 많으면 담보력이 좋은 어음 아닌가? 잘 됐네.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처럼 배서인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어음의 신용 정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어음 기간이 짧은 어음은 2 내지 3회 이상 배서가 되기 전에 만기 도래합니다. 또 어음 기간이 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2 내지 3회 이상 배서가 되기 전에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배선이 있는 경우 배선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배선이 많으면 담보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어음은 부도나기 쉬운 어음으로 수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도나기 쉬운 어음 판별에 대한 궁금증 2. 배서인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흔히 배서인이 많은 경우 발행인이 부도를 내는 경우에 배서인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력이 좋은 어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음 배서인이 많은 어음은 회전 어음으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어음은 어음 기간도 길고 발행인과 배서인의 신용이 불량하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어음 할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배서에 의하여 돌고 도는 회전 어음으로 부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어음은 보통 2-3번 배서되기 전에 어음 기간이 짧은 어음은 지급기일이 도래하며 어음 기간이 긴 어음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화하지 위의 경우와 배서가 3회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케이스 03. 배보다 배꼽. 고팔구 과장님, 어디 가십니까? 김대리, 김대리구만. 어째 절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주식회사 채무권의 12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1500만 원어치 납품하고 300만 원만 변제받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금 3개월이나 지났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하라고. 좀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그게 말이지. 아이고, 채무사장님 아니십니까? 제 독촉에 못 이겨 드디어 연락하신 겁니까? 아유, 계속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음으로 변제할까 하는데. 어떤 어음인데요? 비사 발행 어음으로 금액 5천만 원짜리고 만기까지 아직 90일이 남아있다네. 5천만 원이요?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 변제할 금액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것을 수령하고 나머지 차익을 돌려주면 안 될까나? 네?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처럼 채무자가 고액의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차액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고팔구 과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사례의 경우는 실무에서 종종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어 고액의 약속어음을 받고 차액을 돌려주었다가 수령한 고액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는 고액 약속어음을 담보용으로 수령하고 그 고액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면 그때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상대방의 요구를 절대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도나기 쉬운 어음 판별에 대한 궁금증 3. 기타 부도가 나기 쉬운 타수 어음.
살펴본 것 이외에 부도가 나기 쉬운 타수어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기명날인이 품위가 없거나 하면 부실어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직인이 너무 호화로운 경우도 부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지급기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 비교적 부도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증권가나 사채시장에 악성 루머가 도는 업체가 발행한 어음은 부도의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 발행일이 없이 발행한 어음은 부도의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째, 만기일을 개서하여 연장한 약속어음은 부도의 위험이 높습니다. 여섯째,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장기인 어음은 비교적 부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이스 04. 뒤를 조심하라. 고팔구 과장, 여기 결제문서 받아가라고. 날마다 이 정도면 회사도 다닐만 하네 그리요. 맞습니다. 맞고요. 채무가 말썽 없이 3년 동안이나 거래하고 있는데 1년 전부터는 구매액도 커지고 있으니 이거 연말에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에이, 그런 농담은 마십시오. 누가 진짜 보낸대? 좋다 이 말이지. 근데 어음 결제만 아니었음 정말 좋았는데 말이지. 어음 결제면 어떻습니까? 변제가 100%인데요. 그건 그래. 안심하자고. 팀장님, 큰일 났어요, 큰일.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이거 채무가요. 15일 전에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났지 뭡니까? 뭐야? 이번 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 아이고 머리야.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와 같은 고의부도의 형태를 알아낼 수 없을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채무자가 고의부도를 내는 경우에는 앞에 신용사 부분에서 다루었듯이 일정한 정형적인 형태를 띱니다. 이 사례는 그러한 고의부도 시에 어음의 남발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관점을 둔 사례입니다. 고의부도를 내는 경우 어음의 발행 형태는 지급기일 일정 시점 전후로 집중되게 발행하며 이때 발행 어음 금액도 크게 발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부도를 의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도나기 쉬운 어음 판별에 대한 궁금증 넷. 고의부도. 고의부도란 지불 능력이 없어 부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불 능력이 있으면서도 회사 재산을 빼돌려 놓고 부도를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부도 전에 발행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주문량을 증가하고 어음 발행을 남발합니다. 이때는 어음 금액도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래처에는 덤핑 판매를 합니다. 다량 매입한 물품을 덤핑으로 판매하고 챙길 건 챙기고 부도를 내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부도를 내는 경우에는 일정한 정형적인 형태를 띱니다. 첫째, 발행인의 재력에 비해 큰 금액의 어음은 부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부도 전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어음 발행인이 어음 만기일을 일정 시점 전후로 집중되어 발행할 경우도 부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고의부도 전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거래처에 고의부도의 징후가 나타날 때에는 비상대책을 세우고 채권 회수에 임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학습을 잘 마쳤는지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은 융통어음, 배서인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기타 부도가 나기 쉬운 타수어음, 고의부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도나기 쉬운 약속어음은 융통어음, 기명날인이 품위가 없는 어음, 배서인이 과다하게 많은 어음, 지급기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증권가나 사채시장에 악성 루머가 도는 업체가 발행한 어음, 발행일이 없이 발행한 어음, 만기일을 개서하여 연장한 약속어음,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장기인 어음, 발행인의 재력에 비해 큰 금액의 어음, 어음 발행인이 어음 만기일을 일정 시점 전으로 집중되어 발행한 어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차 시 부도나기 쉬운 어음 판별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차 시 어음 수표 부도 시 조치사항을 학습하겠습니다.